네, 이렇게 두 가지 공약주 봤고요.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또 현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은 무엇인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긴급 진단을 김민수 대표, 임순재 대표 두 분의 대표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닥, 코스피 그 안에서의 눈에 띄는 종목들이 확연하게 보이는데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첫 번째 실시간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의 반격 시작일까요? 에코프로가 7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동안 좀 기간 조정을 받던 2차 전지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조정기를 겪었을 때랑 지금이랑 사실 뭐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한 달여 정도의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없던 게 생기지도 않았고 생긴 게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기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순 가격적인 매력일까요? 다 됐고 네.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네. 네. 누누이 강조드렸듯이 에코프로가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오해들. 그러니까 그게 뭐 몇 년 뒤에 갖고 와서 나오는 뭐 밸류 가지고 비싸다 싸다 논란이 많았었죠. 근데 결국에는 그 시총 자체와 한번 또 자세하게 분석해 드린 적 있죠.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다시 고가를 향해서 가는데 지금 또 보다 보니까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이제 빅테크들 다시 움직인다. 그럼 성장주 다시 금리가 거의 고점이다 보니까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건 다 갖다 붙이는 얘기 같고요. 결국에는 어떤 급하게 움직였던 상승의 기울기가 네. 어느 정도 과열이 내려오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조정을 받게 되겠죠.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들어오는 과정 쪽에서 요즘 보면은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진심인 쪽이 기관입니다. 왜냐면 그동안 그렇게 공매도 리포트 쓰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네. 결국에는 그들이 사시기 시작하십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공매도 청산도 있을 거고 지금 보니까 공매도 비율이 5.35% 정도까지 되네요. 네. 한때 뭐 8% 9%대까지 가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좀 이제 조정 때 좀 정리했고 지금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총이 20조 원입니다. 이게 쌀까 비쌀까에 대한 판단은 많이들 하신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비싸지가 않다는 쪽과 수직 계열화된 쪽의 2차 전지 회사와 그리고 또 자회사 가치까지 따지게 되면 지금은 아직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기 랠리 이후에 주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주가 조정이 마무리됐으니 다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핵심을 보면 2차 전지들의 상승 랠리가 다시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 선봉장이 오늘은 또 에코프로예요. 70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서 계속 상승폭을 늘리며 74만 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 에코프로 상승 배경에 오늘 장 특히 FTSE 지수 편입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 지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MSCI랑은 좀 달라서 네. 유입되는 수급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과연 그 지수 편입 효과를 좀 톡톡히 노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심리적인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지금 FTSE 이제 환경기술지수, 뭐 ET 지수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지수에 이제 신규적으로 이제 편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12일 날 이제 결정이 됐고 아마 19일서부터 아마 편입이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이 관련된 그 지수 내용을 보면 이제 글로벌에 이제 친환경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이제 를 중심으로 이제 한 50여 개 기업이 이제 로 이제 만들어진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상위 지금 편입 종목을 보면 테슬라, 슈로더 일렉트릭, 에코닉스 라는 이제 그 부동산 펀드도 들어있고요. 뭐 도쿄 일렉트론, 인피니언 테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나 아니면 전기차와 관련된 그런 이제 뭐 다양한 부품, 그다음에 관련된 인프라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지수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뭐 ET 50, ET 100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있는데 두 개 일단 참여 뭐 포함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국내 기업 한 2개사 정도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 지수 내 편입 비중 0.6%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에코프로가 들어간다라고 해도 편입 비중이 그렇게 많을 걸로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물론 이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나와 있는 건 없거든요. 특히 보통 이제 이렇게 지수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ETF가 많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 네. 현재 미국 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FTSE, ET 지수 관련된 이제 ETF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추종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는 거는 조금 더 뭐 일단 19일 이후에
지수 편입 이후에 이제 편입 비중이나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때 아마 확인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FTSE 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정말 수급 기대보다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네, 오늘 그렇죠. 장에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봤고 이 대장이 움직이니까 많은 분들이 또 2차 전지 슈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그 쇼커버링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 네.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조금 전에 비싸지 않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네. 그럼 현 구간도 역시 이 다시 재차 상승 랠리를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홀딩해야 되는 구간일까요? 빙고. 빙고. 네. 왜냐하면 뭐 지금 보니까 원고에 막 그런 거 써 있더라고요. 이동채 전 회장의 오너 리스크. 뭐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조정을 받았을 때 네. 이상하리만큼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악재 요인들이 쏟아졌어요. 뭐 증권가에서 매도 리포트도 나왔고 이동채 전 회장의 오너 리스크도 있었고 기대했던 MSCI 편입 지수도 불발됐고. 네. 근데 요건 이 주가에 다 이미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쓰셨? 네. 그러니까 결론은 네.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변한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여기서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증서를 통해서 이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변화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론 이제 에코프로를 볼 때 지주회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뭐 더블 카운팅이라는 얘기들, 뭐 에코프로 BM이 얼마큼 한 45%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차지하는 것을 뺀다고 하게 되면 지금 영업이익이 2025년 2년 뒤에 가게 되면 2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총 20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봤었을 때 이게 과연 싼 수준이냐? 물론 지주회사다 보니까 더블 카운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이노베이션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 관점에서 또 상장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가장 제가 보기에는 약점 중에 하나가 현금 흐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쪽에서 만약에 외부 조달을 통해서 1조 원이요? 그렇죠. 1조 원 정도 또 아마 5천억 정도에서 지금 실사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금을 너가 해. 그러니까 너가 좀 빌려줘라고 해서 이렇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빌리는 거죠. 그 차이는 우리 자신 있으니까 돈 좀 너희가 빌려 좀 줄래? 이런 느낌인 거죠. 투자해 볼래? 그렇죠. 네. 그랬었을 때 아마 뭐 CB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부담감을 단순하게 뭐 외부 조달로 들어왔던 것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는 증설 스케줄과 확장되는 스케줄 그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미래와 지금 현재 가치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20조가 아직 비싸지 않다 생각 들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오늘 초지일관으로 비싸지 않다. 예전부터. 예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한 번 초지일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에코프로가 현재 주가 한번 보면요. 전거래일보다 7.95% 상승한 7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오늘 프로그램 매수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일단 2차 전지 일단 과열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필 또 2차 전지 이야기할 때 항상 두 분이 붙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그 좋아지기는 하겠죠. 당연히 뭐 매출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 2분기 실적이 지금 뭐 전년도 대비 한 76% 증가인 2조 2천억 정도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250억 해서 전년 대비 한 32%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년 대비로 큰 범위지만 전분기 대비로 하면 매출은 5%,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2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물론 이제 2025년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 영업이익 2조를 이제 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으로 보면 물론 이제 지금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런 걸 달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 차체에 대한 문제인 거고요. 그거 감안을 해서 지금 주가 수준을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과연 이게 지금 2천억 정도 내는, 그러니까 분기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낸다라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 수준은 좀 높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지난번부터 2차 전지 안에서는 좀 갈리고 있는데요. 자신이 기준점으로 삼는 그 부분에 따라서 이게 고평가일 수도 있고 저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서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네, 하지만 두 분의 의견 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미국이 긴축을 종료한다면 바이오주 시대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뭐 이게 종료라는 게 지금 그 가능성이잖아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6월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뉴욕 증시도 기술주들 위주로 움직였는데
과연 이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면은 수혜라고 꼽히는 제약바이오주들은 도대체 언제 움직일 것이냐. 어때요? 두 분 여기서도 좀 의견이 갈려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OX를 들어야 됩니까? 뭐 뭐 아니면 표시하셔도 괜찮아요. 네.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를 볼 때 제약 바이오주 예전부터 다 움직인다. 네. 그러면 저희가 전통적으로 보던 게 삼바, 네. 셀트리온 셀트리온. 이쪽이었는데 안 움직이네요. 아, 네. 이쪽보다 아마 시장에서 좀 더 관심 있는 쪽은 전통 제약사들이 제약주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뭐 이제 기술 수출을 하고 임상 이제 막 들어가면서 이상까지 들어갔는데 그때 딱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환자들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집에 있는데 네. 어떻게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격리 봐야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아무래도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좀 정체되고 성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리오프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한 회사들은 그동안 또 주가가 못 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적자라는 쪽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면 밸류가 많이 싸졌겠죠. 그게 지금 반영이 되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전통 제약사 쪽에서 성과 낼 수 있을 만한 회사 중심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 들고 있고요. 네. 제약바이오도 과거에 저희가 한 2015년도부터 하도 당하다 보니까 뭐 임상 뭐 시험 이상 통과 이거는 그냥 세로드로 그냥 꺾여버리고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추가적으로 회사에 돈이 없게 되면 증자나 네. 아니면 또 자금 유치가 더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성과가 나오는 게 첫 번째 일단 좀 숫자가 좀 찍혀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제 바이오에 너무 많이 되어서 그런가 딱 제약 바이오 주제 뜨기만 하면 채팅방에 안 사요, 안 사라고 글을 올려주세요. 투자 심리가 이만큼 위축됐다라는 게 여실히 보여지는데 만약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턴하게 된다면은 기술력이 있는 전통 제약사들 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고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네. 한 분은 금리 중단으로 멈출 게 아니라 금리가 인하해야지만 제약 바이오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뭐 금리 물론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신약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어차피 역시 잘하는 거 네, 잘해야겠죠. 잘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이제 비만이나 당뇨, 치매 이런 뭐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금 뭐 이슈 관련된 이렇게 뭐 신약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적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국내 신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항암 물질이거나 아니면 희귀 질환 쪽으로 이제 좀 집중하다 보니까 시장에 좀 임팩트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또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국내에서 이제 과거에 쭉 예를 보니까 이제 임상 3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또 그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뭐 임상 1상이나 2상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돼서 이게 뭐 전통적인 제약사도 물론 이제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신약 관련돼서 임상 1상이나 2상 같은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진짜 신약 개발 관련된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그런 바이오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금리도 중요한데 그 본업에 대해서 매력도가 네, 그렇죠. 지금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증시랑 다른 제약 바이오의 흐름이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제가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을 보니까 현대바이오, 바이오니아, 네이처셀 이런 종목들이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그중에 현대바이오 최근에 차트 보신 적 있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배 아파. 예. 아니 제가 왜 현대바이오를 굳이 꼽았냐면은 이상하게 제약바이오주들의 대세가 되기 전에 꼭 이렇게 이유가 크지 않아도 그냥 누군가 조종한 것처럼 막 오르는 종목들이 몇 개씩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현대바이오가 이 제약바이오주들의 그 신호탄을 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요. 네, 그냥 개별적인 이슈로 봐야 되겠죠. 얘는요? 네. 예전에 현대전자라고 있었습니다. 현대전자요?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 전신. 네. 네, 현대전자에서 이렇게 분사돼가지고 이름 바뀌고 했던 나왔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뭐 LCD 모듈을 한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 사업 다 정리하고 지금 이 회사가 그래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네. 거기서 개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프티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범용 항바이러스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우리가 뭐 면역력이 아니라 세포에 직접 가서 그게 어느 정도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세포 치료 능력까지 겸비한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거 다 얘기합니다. 네. 아니, 거기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속과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긴급 사용 승인까지도 요청할 정도로 성과를 냈다는 쪽에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데 아. 이게 단순하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또 바이러스 관련된 질병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범용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주가는 엄청 세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현대바이오가 뭔가 이 제약바이오의 꿈틀거리는 신호탄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개별적인 이슈에 더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붙었는지 혹은 뭐 수급이 붙었는지 그런 요인으로 오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그럼 지금 우리가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어 보이나요?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뭐 길게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CDMO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에 대한 뭐 하나 이제 좋은 이제 약이 나온다, 물질이 나온다든가 특히 뭐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개별적인 이제 움직임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외에 이제 안정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CDMO 관련된 기업들, 특히 뭐 삼바 같은 경우도 계속 좀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져야 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그렇죠. 일단 뭐 7월 1일 날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휴미라 이제 바이오시밀러인 이제 하드리마가 이제 매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뭐 일단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휴미라와 관련돼서 상호 유효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 이제 지금 삼성하고 그다음에 베링거 인게라임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보다 시장 신뢰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관계는 없다라고 일부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보면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특히 삼성 바이오 SP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 여러 지금 파이프라인을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몇 개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계속 특허가 해제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이오 대표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다라고 했고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김민수 대표님 한동안 마이크로바이옴 좋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요즘은 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한 뉴스가 살짝 줄어들었잖아요. 네. 다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른 종목을 발굴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광풍 한번 불고 다시 한번 차익 매물 나오면서 여전히 나오는데 이쪽은 또 성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나 그때 사셨다가 조금 손해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때 또 저희가 미리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이쪽도 여전히 또 떠오르는 분야인데 요즘에 제 관심은 뭐 몇 번 말씀드렸듯이 AI 의료 쪽에서 루닛 뷰노 관련된 쪽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서 네. 뷰노 쪽에서 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이오 마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타겟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집중적인 타겟이 확 마크한다고 그러죠? 마킹한다고. 네. 네, 그런 쪽에서 나와서 선택적인 치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AI가 같이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걸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지노믹 트리 같습니다. 이런 쪽에 대한 변화도 근데 중요한 건 성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AI와 같이 연결된다라는 쪽에서 주가 변화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체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사가 뜨기 전에 무언가 이슈가 되기 전에 소개를 드렸고 이슈로 인해 주가가 반짝 올랐습니다. 이제 다시 내려온 상황에선 그럼 뭐가 와야 되냐? 실적이라던가 성과가 나와줘야지 재차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관심주로는 지노믹트리를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정유 대신 타이어, 효성 첨단 소재가 달라집니다. 이 효성 첨단 소재가 2분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가 좀 큰데 그 배경에 타이어 코드가 있거든요. 이 전기 자동차의 타이어는 내연기관차랑 다르다면서요? 네, 좀 그 가장 큰 이유가 전기차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300kg에서 500kg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이제 보통 저희가 쓰는 내연기관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고요. 이렇게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타이어에 대한 이제 하중을 많이 받아서 타이어가 좀 튼튼해야만 이제 차도 좀 튼튼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타이어를 강도를 강화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쓰이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타이어 코드.
뭐 타이어 이제 보강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효성 첨단 소재가 이제 타이어 보강 관련된 타이어 코드에 대한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일단 전기차가 많이 팔릴수록 이제 타이어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뭐 효성 첨단 소재도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기 자동차가 무겁고 그리고 잘 단대요, 타이어가. 그래서 순간 가속이 빠르기 때문에 마모가 잘 된다라고 또 저희 시청자분이 글 다들 이제 올려주셨는데. 무겁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 효성 첨단 소재가 이전엔 단순히 그냥 정유화학, 전통 화학 쪽으로 봤다면 이 타이어 코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기 자동차가 개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시작했을 때 타이어를 바로 바꾸진 않고 2, 3년 뒤에 바꿔야 될 텐데 시간차를 가지면서 이 효성 첨단 소재의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요?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요? 중국에서는 굳이 전기차용 타이어 안 쓴다고 합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수요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전기차 비싼 거 샀는데 거기 맞는 거 끼워줘야 되겠죠. 네. 그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그런 쪽에서 지금 보셔야 될 게 일단 2021년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전기차가 개화할 걸 잘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폴리에스터 관련된 이 그 타이어 코드를 증설을 안 했습니다. 미리요. 예, 미리 증설을 안 한 게 2021년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급한데 하고다 보니까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막 증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증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공장 짓는데 뭐 2, 3년은 들어가겠, 1, 2년은 들어가겠죠. 그럼 그 사이에 수요 공급이 맞지가 않아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수요가 한 10만 톤 정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되기 전까지는 아직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또 효첨은 효성 첨단 소재는 네. 잘하는 게 글로벌 점유율 한 46% 1위 찍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다른 거 많이 또 결부를 한대요. 지금 탄소 섬유 또 강자죠. 네. 아라미들 가지고 이렇게 보면 타이어 코드 안에 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휠하고 들어가는 죄송합니다. 문과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거를 또 붙여놓더라고요. 그래서 마모성을 더 높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친환경 소재 셀룰로스를 쓴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앞서 나가는 회사죠. 네. 그런 쪽에서 중요한 거는 증설이 들어오면서 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가격 받는 조건까지는 조금 더 하반기까지는 봐야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게 되면 주가는 반영하면서 움직이겠죠. 네. 근데 쫓아가면서까지 매매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쫓아가면서 매매할 것은 아니다. 그럼 지금 효성 첨단 소재 매수 의견은 보류로. 조정시 매수로. 조정시 매수로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오늘장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가 0.22% 상승, 코스닥은 1.13%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백광산업의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2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7% 넘는 폭등을 보여주면서 14,000원대까지 올라왔던 신고가의 종목이 갑작스럽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횡령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OX 시간에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채널 고정해 주세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